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으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막바지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 정권을 실질적으로 연장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정권 내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반대파, 친문이 아닌 반대파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마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증거로 최근에 여러 가지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통해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유도하고, 곁들여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반대파를 아주 말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총을 쏘되 반대파에 대해서 소음 장치를 한 총을 쏘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총소리가 나지 않지요. 분명히 반대파를 압살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인데, 그 총소리가 안 들리니까 반대파는 압살당하고 국민들은 자기들이 현혹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함으로써 그들의 정권 창출 유지 연장을 결과하게 된다. 이건 1차 세계대전 후에 혼란기를 통해서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당, 그리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스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유지 연장했던 그 근본적 수법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에 있고, 반대파를 소리나지 않게 압살한, 그러니까 그러한 징후를 이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이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파시스트 그리고 나치스트의 길로 이 나라가 불붙어서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일간지의 의뢰를 받고, 그건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는 아주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 여권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 지난주일 여론조사를 이걸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압력을 가한 여러 행태가 드러난 것으로서는 흔히 말하는 대깨문들이 머니투데이에 압력을 가하고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머니투데이사가 PNR에 의뢰해서 조사하던 것을 취소 중단을 시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당에 지속적으로 불리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권 측에 선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고, 또 내밀하게 정권의 마수가 어떻게 뻗쳐지지는 저희로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지만은, 드러난 것으로서는 흔히 말하는 대깨문들의 일방적 공격에 의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머니투데이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이게 첫째 사례고, 둘째로는 민지코리아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친숙한 이른바 친문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러한 말을 태연히 하고 있는 그 민지코리아에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이낙연의 양자 대결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1.2%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을 앞섰다. 이건 지금까지 지난주일까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민지코리아에서 1.2% 앞섰다. 동시에 그 조사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오히려 1.2% 윤석열한테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전체를 해석을 하면 이낙연은 윤석열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당연히 이재명의 대안으로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권 내에 실질적인 선두주자로 올라선 거 아니냐. 이런 간접적인 수치의 암시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가지고 이게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선 이 여론조사 기관의 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쪽에 치우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조사의 수치가 아주 수상적인 결과예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와 갤럽인데 왜 그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만 매달리느냐. 무슨 법률이 정한 바도 아닌데. 그러면 야당은 야당대로 그 단독으로 어디 믿을 만한데 조사를 해가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도록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년 들어와가지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번에 이런 민지 코리아와 같은 우리의 감각에 전혀 맞지 않고 다분히 공작적, 정권 내에 공작적으로 보여지는 이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머니투데이가 PNR에 의뢰해서 조사하던 걸 중단시켰다. 이건 명백히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렇다면 보이지 않고 아직 말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느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역지사지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히 여론조작이 가능하고 하고 있다 하는 두 가지 징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공작이 분명해 보이는 일이 이번 주일에 돌발적으로 터져버렸습니다.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동훈 씨가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골프채를 정해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언론사 종사자들도 금품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근데 이 김태우라는 사람으로부터 금품향을 받은 사람은 아주 많아요. 관련 있는 사람.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수두룩하게 많은데, 유독 이동원 전 논설위원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서초구에 있는 윤봉길 의사 매헌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하는 그날 경찰청에서 김태우 사건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입건돼서 조사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알려짐으로써 모든 언론에서 그날 윤석열 후보의 정치 선언에 관한 기사와 곁들여서 그의 대변인 이동훈이 김태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분명히 공작을 했다. 그저께 이동훈 씨가 경찰청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얼마 전에 이 정권 실세 중의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Y를 때리면, Y는 윤석열의 이니셜이죠. 윤석열을 치고 때리면 이 김태우 사건에 대해서 당신 것은 덮고 빼주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회유했다. 근데 자신은 그걸 거절했다. 이걸 기자들에게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그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밝힌 이상 그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는 언론인이고, 그리고 이 정치 공작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건의 결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유사한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정치 공작이고, 따라서 여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기에 이르는 이 사태, 이 정치 공작의 분명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선언을 하는 그날에 맞춰가지고
이동원 전 논설위원이 김영란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사실상 발표한 것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 3월에 김기현 현 시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자로 발표되는 날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시장 주변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그래야 공천자로 발표된 기사보다도 시장실과 비서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부정행위로 하는 것이 동시에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해서 결국은 낙선하는 길로 갔고, 급기야는 이것이 청와대가 중심이 된 정치 공작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와 같이 이번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의 정치 선언에 맞춘 이동원 대변인의 비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하고, 울산시장 야당의 유력 후보 현직 시장의 공천이 발표되던 날 그의 부정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하고, 이게 어떻게 정치 공작적으로 딱 날짜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의 혐의가 있다. MBC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 책임자인 교수 집 가까이 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해주고 이런 사이에 경찰에서 왔다라고 경찰관을 사칭해서 그 교수를 접촉하려고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MBC의 이런 행태, 이것도 특정인 윤석열 총장 부인을 겨냥한 경찰관 사칭으로 뭔가 기사를 만들어서 대서특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MBC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으로 결정타를 먹인 일이 있죠. 비실거리는 소가 쓰러지는 장면을 내보여가지고 이 광우병에 걸린 소가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감정적 기폭을 일으켜가지고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언론사가 이런 유력한 야당 후보 부인의 신상 문제를 털기 위해서 경찰관까지 사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말을 하다 보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노무현 후보 측에 선 것이 분명한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공작이 벌어졌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명백한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회창 씨 아들 중에 한 사람의 병역을 면제받게 하는데 이회창 씨 부인으로부터 내가 금품을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렵에 설훈 의원, 지금도 민주당 의원이죠. 설훈 의원이 이회창 씨 부인이 부천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 20만 달러인지 2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그건 선거 막바지이기 때문에 아니다. 다 두 사람을 다 이회창 진영에서는 고소했지요. 했지만은 그 사건은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노무현 후보 당선으로 귀결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제 기억으로는 이 두 가지 폭로와 이 공작적 측면에서 연출됐다고 보여지는 이 일 때문에 40만 표 차로 이회창 후보가 낙선했다. 이 낙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이 공작적 요소다. 이 두 사건은 어찌 되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대법원에서 둘 다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 추억을 되살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공작을 잘 하고 여론조작을 잘 하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고 참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그 청와대의 명백한 집단적 공작에 의한 것인데,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직자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간밤에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하는 자리가 그 상황실장인데, 이진석이라는 상황실장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서 추가 기소가 된 게 몇 달 됐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여기저기 당장은 김학의 출국을 부정으로 막은 그 사건에도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를 태연히 지키고 있다. 특히 이진석 상황실장은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앞으로 선거를 두고 그가 부정선거에 관여됐다고 기소가 됐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정권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론조작과 정치 공작을 잘 해나가면 이런 것까지 이준석이 자리 지키고 이광철이 마지막 순간 자리 지켜서 이게 정치 공작의 여론조작의 이 뒷배를 봐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뭐가 문제냐? 당당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과 확신 없이는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의 이 화두에서 제가 말을 끝마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 당 대표와 10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거 여론조작과 정치 공작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대응을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절박한 소리를 국민들에게 그대들은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삼복 중에 날씨 탓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야당답게 행동하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